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 홍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디스크나 협착증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봤는데 잘 낫지도 않는 것 같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랜 기간 고생하고 계시는 다리 통증이 반드시 디스크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통증을 공부하는 많은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혈관 질환으로 인한 통증에 대한 주제들이 굉장히 핫하고 여러 학회들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쪽에 관심이 있지 않은 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께는 아직 많이 생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서울선 혈관통증 클리닉의 이윤학 선생님을 모시고 다리를 아프게 하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완벽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학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닥터홍 선생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선 혈관통증 클리닉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윤학입니다. 저는 통증의 원인을 혈관에서 찾아서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닥터홍 선생 채널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선생님, 혈관 질환 때문에 다리에 통증이 생긴다. 이게 조금 생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는 것이 쉬울까요? 사실은 통증하고 혈관 질환 이렇게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은연중에 항시 입에 달고 사는 질환이 하나 있죠. 네,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순환. 내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뭐가 안 좋은 것 같아. 뭐 다리가 아픈데 발끝이 저린데 이거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은 정말 많이들 하시거든요. 바로 그 혈관 질환이라는 것이 사실은 혈액순환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액순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순환입니다. 우리가 혈액순환하면 보통은 동맥, 공급되는 동맥만 주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순환이라고 하면은 들어오는 게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게 있어서 돌고 돌아야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동맥피는 좋은 피죠. 산소도 많고 영양분도 많은 그런 피이고, 그래서 조직이나 우리 신경이나 모든 것에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정맥은 하수도입니다. 잘 빠져나가야 되겠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은 잘 나오는데 다 씻은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면 집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조직과 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즉 동맥에 문제가 있거나 정맥에 문제가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조직과 신경 상태가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곳은 바로 통증으로 이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라고 해서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정말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럴 때에도 혈관의 문제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다리를 아프게 하는 혈관 질환이 따로 있긴 하지만 다리가 아플 때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아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디스크부터 다른 근골격계 질환들,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나의 환자가 잘 낫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정말로. 특히나 우리 닥터 홍 선생님 같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홍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안 나온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원인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맞습니다. 즉 디스크나 다른 근골격계 질환으로 치료를 하는 게 우선순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10중 8구 그런 질환에서 해결이 되니까요. 하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10중 둘 하나는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바로 10중 둘 하나 중에 많은 원인들이 혈관에서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혈관 질환에서 조금 더 특징적인 증상이 보인다. 그 부분을 우리가 캐치를 먼저 했다 하면은 다른 질환의 치료와 함께 혈관을 같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혈관이 더 먼저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혈관 질환이 있을 때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혈관 질환의 특징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아우, 나 정강이가 시려 죽겠어. 정강이가 차가워. 발등하고 발이 차가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맨날 수면 양말을 신어야 돼요. 발을 디디면 그냥 발이 화끈화끈 돼가지고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 내 종아리 바깥쪽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아. 엉치하고 이 허리가 너무 불편한데 뭐라고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근데 진짜 불편해요. 특히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들이 MRI 찍었는데 별거 없대요. 맞습니다. 네, 시술 다 받았어요. 나 얼마 들어서 얼마 뭐짜리 받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좋아진대요. 그리고 다리가 부으면서 터질 것 같고 땡땡하대요. 그리고 저릿저릿하고 좌골신경통, 이 엉치에서부터 다리까지 그냥 쭉쭉 뻗치는 저림 증상이 여러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 요것을 요약을 하면요, 붓는다. 붓는다. 네. 그리고 저릿저릿하다. 저릿저릿하다. 네. 그리고 시리다. 시리다. 그리고 뜨겁다. 화끈거린다. 네. 그리고 잘 낫지 않는다. 예,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증상의 양상을 보일 때는 혈관도 같이 껴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치료를 해나가면 치료 시기를 훨씬 앞당겨서 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는 훨씬 덜 고통받을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만드는 그 문제가 혈관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정맥 순환이 잘 안 될 때 이제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네. 정확하게 정맥순환 부전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요? 이 정맥은 우리 혈액순환에서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원인들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이 정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정맥은 다리에서 물론 팔도 있겠죠. 하지만 다리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수죠. 폐수. 노폐물이 많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안 좋은 피들을 빼내주는 하수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맥순환 부전이란 정맥순환에 문제가 생긴 상태인 거죠. 하수도의 기능이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즉, 안 좋은 피나 찌꺼기, 노폐물들이 다리에서 잘 빠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정맥순환 부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다리에서 심장 간다고요? 하면은 대부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다리에서 심장 가는 길은 중력 때문에 그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네. 네, 사과가 떨어지듯이 모든 것은 떨어지거든요. 피도 마찬가지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는. 그래서 설치된 것이 바로 밸브라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흘러갈 수 있게 밸브라는 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 밸브가 이런 방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때는 문을 이렇게 열고 올라올 수 있게 쉽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면은 쾅 하고 다칩니다. 예, 이게 바로 원웨이 밸브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사다리 타고 심장으로 올라가듯이 정맥의 혈이 다리에서 심장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래야 폐수 처리가 원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밸브에 문제가 생기면 아래에서 위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했는데 사다리를 밟으려고 쾅 뒤졌더니 악 하고 떨어지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정맥 부전의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은 피가 빠지지 못하고 다리에 정체되게 되겠죠. 그 바로 정체 현상,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증상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 병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다리가 저리거나 시리거나 예. 타는 듯한 느낌들도 다 그런 정체된 맞습니다. 것들 때문에 생긴다.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정맥순환 부전으로 인해서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이 생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통증을 느끼고 우리가 뭐 힘들어하고 뭐 시림을 느끼고 뭐 당김을 느끼고 이런 것들은 실상 신경이 느끼는 거잖아요. 네. 즉 신경에 뭔가 병이 생겨서 그게 어떤 이유가 신경에 병을 생기게 했는지 모르지만 신경에 병이 생겨서 내가 아픈 거죠. 그런데 그 병을 생기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맥의 부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노폐물 찌꺼기가 많은 피들이 다리에 머무르게 되고 거기서 살고 있는 신경 조직들이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은
병에 걸리기 시작하겠죠. 그런 현상이 생기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우리가 흔히 5만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는 표현을 하는데 신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정말 5만 가지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 시림, 저림, 감각 이상, 뭔가 이상한 느낌들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혈관이 독점적으로 일으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중 8구는 다른 부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당연히 맞지만 그 중에서도 혈관도 그런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다. 얘도 한몫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혈관 질환을 대해야 된다.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네. 내 문제가 정맥 문제인가? 라고 스스로 의심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맥 질환이라는 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의 양상들이 일단은 있습니다. 특히나 시리거나 저리거나 뜨겁다 이런 반응들 그리고 붓는다는 증상들이 동반되는 증상들이면 정맥도 이런 걸 일으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내가 진단할 수 있는 굉장히 뚜렷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셔도 됩니다. 네, 다른 게 없어요. 지금 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에서 바지를 걷어 올려 보십시오. 네. 바지를 걷어 올려. 네, 바지를 걷어 올려 보시면 아주 실핏줄 같은 것이나 아니면 조금은 굵직한 푸릇푸릇한 혈관들이 내 피부 속에 피부 안에서 좀 뚜렷해 보인다? 그러면 뭔가 정맥이 부풀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정맥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 것이 동반된 상태에서 내가 이 증상이 나온다. 그러면 정맥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직관적입니까? 제가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다고 하면은 저는 그 부위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네, 그러면 이상이 있는 혈관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걸 전문용어로는 시진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좋은 감별법이고 의사도 하고 환자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환자분들이 진료를 보러 오셔서 반바지를 입고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다리에 뭔가 매직으로 뭐가 많이 칠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뭐예요 하면은 여기가 아픈데 여기 혈관이 보여서 내가 칠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초음파를 보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위를 치료합니다. 그걸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인간 초음파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아주 재밌고도 좀 접근하기가 쉬운 질환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맥의 문제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정말 다양한 치료들이 있겠지만 선생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해서 어떤 치료를 하시나요? 어떤 치료를 하는지가 사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정맥 부전의 치료의 핵심은 놀라지 마십시오. 혈관을 틀어막는 거예요. 혈관을 틀어막는다고요? 네, 이러면은 이제 10중 8구 모든 환자 보호자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소중한 혈관인데 그걸 틀어막는다고 하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최소한으로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틀어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좋은 혈관은 배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갖다가 던져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정상 혈관들도 과부하가 걸려서 망가집니다. 그 막는 치료를 해줘야 나머지 혈관들도 잘 살릴 수 있고 증상들도 제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아신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걸 막아요? 이 질문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혈관을 어떻게 막는지 맞습니다. 궁금하니까요. 일단은 문제가 되는 혈관을 막는데요. 이 혈관의 크기에 따라서 치료가 좀 다릅니다. 즉 작은 혈관은 작은 걸로 막고요. 큰 혈관은 큰 걸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큰 혈관은 베나실이라든지 고주파라든지 레이저라든지 클라리베인이라든지 이 좀 고가기도 하고 어쨌든 입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술을 하는 말 그대로 수술은 아닐지언정 시술을 해야 하는 큰 혈관에 대한 치료들을 하고요. 작은 혈관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작은 치료, 즉 주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사 치료에서 주로 쓰는 약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경화제입니다. 그래서 그 주사 치료를 경화제로 한다 해서 경화요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진짜 말 그대로 작은 혈관들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찔러서 혈관들을 이제 쪼그라뜨려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내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망가졌느냐에 따라서 치료하는 범위도
달라지고 치료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혈관 치료의 대가 중에 한 분인 서울선 혈관통증 클리닉의 이윤학 선생님과 함께 혈관 질환으로 인한 다리 통증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닥터 선생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마지막은 요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먼 길 돌아온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순서대로 빨리빨리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10중 8구 해당되는 질환들을 늦추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나으세요. 그런데 낫지 않는 경우에는 꼭 다른 원인을 찾아보세요. 다른 원인을 찾을 때는 가장 먼저 혈관을 찾아보십시오.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의 항상 클로징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영상의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